자, 어젯밤에 뭐 다들 놀라셨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 어안이 벙벙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어안이 이제 물고기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이제 톡 튀어나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제가 방송 수십 년 했는데 그런 표현은 처음 써보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자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제 딸이 아빠 뭐 계엄령 선포했다고 그래서 너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이었습니다. 다들 아마 일반 시민들도 국민들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 뭐 느닷없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고요. 또 2시간 만에 새벽 1시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됐습니다. 이게 뭐 일일 천하도 아니고 단 몇 시간 만에 이제 정상화돼 버렸는데 이제 새벽 4시 20분에 윤 대통령이 또 계엄령을 해제를 수용을 하면서 사태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이제 어제 밤 9시 반경에 용산에서 총리를 비롯해서 이제 국무위원들이 호출이 돼서 이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리를 포함해서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찬반 의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어서 국무위원들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동했다. 이런 징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젯밤에 뭐 호인도 그랬고 이제 환율도 뭐 급등했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 주식시장도 이제 하락했고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인데 민주당은 이제 비상시국 대회를 열어서 대통령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서 내란죄가 덮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이제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계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999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거듭되는 탄핵,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지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의 이유가 현재 표면상 드러난 것은 민주당의 입법 권력을 통한 행정 권력 무력화를 지적한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677조 예산 중에 이제 4조 원 삭감한 건데. 자, 장윤성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어이가 없고요. 대한민국 전체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스스로 혼란을 초래한 이 매우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지금 오전 11시 6분이 넘었는데 윤 대통령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서 최소한 뭐 무슨 회의를 하든지 국무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뭐 참모진들과 대책회의를 하든지 뭐 대통령 동선이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지금 경제 말씀하셨지만 느닷없이 여행업계가 지금 난리가 났고요. 예. 환율 그렇게 됐고요. 주식시장 엉망이 돼버렸고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어제 국회 현장을 지켰는데요. 국회가 아수라장입니다. 그 집기들을 다 갖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보좌진들, 당직자들 전부 밤샘하고 한 사람의 무모한 행동 때문에 전 국민이 밤새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혼란의 책임자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여당 대표로서 국민께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 문제까지 포함해서 야당과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탈당 건의하고 그리고 내각 총사퇴 요구하고 국방장관에 대해서 해임안을 건의하겠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소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자들의 나라입니다. 2016년, 2017년 촛불혁명 때 독일의 유력 언론이 앞으로 민주주의를 배우려면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 그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 인권, 민주주의
근본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룻밤 사이에 혼돈의 아노미 속에서 있었어야만 됐습니다. 이 혼란의 책임은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의 수사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이고요. 헌법을 위반한 이 범죄 행각에 대해서 반드시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우 의원. 제가 궁금한 건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통령 계엄 선포 직후에 반대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내부에 우군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또 반대를 했고 왜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지금 그게 대단히 좀 궁금합니다. 그 국무회의가 열렸던 어제 저녁 9시에 국무위원들, 총리들에서 장관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냈을 건데 들리는 말로는 여러 의견을 다 청취하고도 본인의 의지가 매우 강했다.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고요.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뭐냐면은 헌정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가 있고요.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야당에서 하고 있는 이제 탄핵 18명 플러스 또 4명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22명이 넘는 건데 이제 잦은 탄핵으로 인해서 이제 정부 국무위원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 발목을 잡는 상황, 그리고 예산을 깎으려 가지고 또 돈도 이제 가져가는 상황, 그리고 또 하나 입법을 해가지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무혐의 처분한 거, 문재인 정부 때 무혐의 처분한 거,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이어서 무혐의 처분한 김여사 특검법,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법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 그러면서 또 하나가 지금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이제 사법 처리,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입법도 좀 추진하고 있는 게 연이어 보도됐지 않습니까? 유죄 받더라도 그게 소급 적용해서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통령 시각에서 보면은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반국가 세력의 아니면은 이런 이제 책동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하느냐, 이 문제였는데, 대통령이 보는 이제 시각과 그 이제 국민들 보는 시각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이렇게 맞붙은 적은 없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지금 이거를 어떻게, 오늘 아마 메시지 모두 일정을 안 냈거든요. 어떻게 국민 메시지를 낼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속담에 모기 잡는 데 써야 할 칼을 뭐 예를 들어 그 소 잡는 데 써야 할 칼을 모기 잡는 데 썼다, 이런 그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야당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었더라도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나 아니면 야당 대표와의 회담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플랜 B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이제 엉뚱한 카드를 던져가지고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고립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대통령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그 군대의 군합발로 국회를 짓밟으려고 하는 대통령, 저희가 기대했던 대통령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너무 놀라고 뭐 국민 여러분들 다 밤잠 설치시면서 시시각각의 속보들에 귀를 기울이고 뉴스 화면에서 눈을 못 떼셨을 것인데,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놀란 가슴들이 진정이 안 되시는 분들이 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께 저는 정말 지금까지도 궁금한 게 도대체 왜, 이 세 글자입니다. 도대체 왜 시작했을까?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정말 이걸 국민들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도를 너무 낮게 보고 계신 게 아니었을까? 정말 자괴감이 들고, 대통령께서 늘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또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이라면 어제의 결정이 잘못됐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지금 국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서 사과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정말 답답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한 것이 아니라 헌법을 그 군홧발로 짓밟으려 했다 하는 이 책임, 이것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제 직후부터 이제 계엄에 반대를 했고 또 이제 국회에 들어온 이제 군인들을 향해서도 일종의 부역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네. 부역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에서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안을 이제 찾고 있는 모양인데 그 어떤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체포조를 확인했다. 그런 네. 보도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랬나요? 보니까 그 국회가 이제 그 앞으로 가게 되면은 오른편이 이제 저희 국민의힘 쪽이고 왼편이 이제 민주당 쪽입니다. 근데 지금 듣기로는 그 군대가 동원돼서 창문을 깨고 들어간 곳이 정책위 의장실이라고 아. 합니다. 국민의힘 정책위 네, 제가 어제 국민의힘 현장에 정책위 있었어요. 의장실 음. 그 창문을 뚫고 가서 한동훈 대표가 그 일대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현직 부대변인인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부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개인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런 인간을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언제까지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저는 굉장히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한밤중에 헌정을 유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의 자유를 파괴하려고 했습니까? 이유가 너무 명확하지도 않고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마디로 친위 구테타를 통해서 본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일련의 그 국가 공권력을 동원한 아주 반헌정적인 사고입니다. 이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으로까지 갈 것도 아닙니다. 즉각 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연속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일 겁니다. 지금 저희 당의 의원총회가 진행 중인데 탈당 요구나 뭐 내각 총사퇴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뭐 이견이 지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통령 탈당을 요구할 게 아니라 즉각 윤리위를 열어서 제명 출당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다?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계엄 선포에 계엄 해제까지 돼 있다는 이게 2024년 상황이 맞나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서울의 봄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다. 그 영화의 교훈을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가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 바로 시작해 주세요. 이런 의견. 자, 이제 윤통 지지율 2%로 떨어진다. 2% 부족한 사람들만 지지할 것 같다. 자, 반면에 야당도 책임이 있다. 오죽했으면 죽을 각오로 계엄령까지 동원했을까. 이런 의견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탄핵 난발에 그러나 준비도 대책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가. 이재명 대표만 웃고 있겠다. 이런 의견. 홍준표 시장은 해프닝이라고 했네요.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당시 유승민 역할을 한동훈이 하고 있다고 했네요.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장 기자님.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김병주 의원 또 얘기를 보면 군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몇몇이 움직인 것 같다. 네. 이제 수방사도 다 퇴근했고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네. 비상이 걸려서 이제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대안도 없이 이제 계엄령을 일종의 도박하듯이 질러버린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렇죠. 도대체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 때 저는 이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이 배후의 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제 김건희 특검과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신용환 교수죠. 그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있었던 그 전략 총괄실장인데요.
이분이 이제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인 게 나온 것 같다. 검찰 조사에서.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어제 특검을 요구했어요. 검찰 못 믿겠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어제 김건희 여사의 이모 고모가 동시에 등장한 날입니다. 그리고 시국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30시간째 잠을 못 자가지고 어제 뉴스가 굉장히 많은 날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날인데 그 모든 뉴스를 뒤집어 엎고 이제 계엄령이 선포가 된 정말 시대의 정말 역사의 이 죄를 다 어떻게 갚을지 감당이 안 된 정도의 수준의 뉴스가 나온 그 날인데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덮고자 결국에는 계엄 그리고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주 사성장군 김병주 의원을 포함해서 국회 정보위 간사인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저 누구죠? 박선원 의원 무슨 얘기 하냐면 이것은 그 예고편에 불과하다. 예, 추가로 계엄 선포 또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계엄은 한 번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습 게임 했는데 군인들이 너무 늦게 출동했네. 자, 다음번에는 본 게임은 똑바로 잘해봐. 이렇게 해서 2차전이 선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일했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당장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해야 된다. 법무부 장관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그 통과되는 72시간 그 시간 안에 계엄 선포가 또다시 추가 선포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중한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야당들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무슨 심리 상태이길래.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너무 어설퍼요. 어제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어제 국회 앞에요. 장갑차가 왔었습니다. 제가 장갑차 앞에서 현장 중계를 했어요. 저는 전쟁기념관에서만 봤던 겁니다. 제가 장갑차를 어디서 보겠습니까? 국회 앞에 나타났어요. 장갑차가. 그리고 헬기가 말이죠. 줄을 지어서 국회 운동장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그 계엄군들이 해머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을 유리창을 깼어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체포하려고 하느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러 돌아다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국회 처음 와보니까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2층에서 3층으로 막 계속 군인들이 찾으러 다닙니다. 그 세 사람 왜 체포합니까? 여당, 야당 지도력을 상실시키고 국회의장 사회권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군인보다 국회의원들이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150명이. 그래가지고 먼저 딱 통과가 돼버리니까 계엄군이 떠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10분만 늦었어도 상황이 반전됐고 오늘 우리가 이런 방송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민주주의 파괴가 어제 국회 민의회 전당 국회에서 벌어졌고 그 현장에서 상황을 수습한 것은 누구냐? 시민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맨주먹으로 그냥 휴대폰 하나 들고 전부 시민들이 그 장갑차를 에워싸고 그리고 무장한 그 군인들이 타고 있던 그 군 사령부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량을 맨몸으로 둘러싸고 유튜브 방송 열심히 해주세요. 이거 시민들에게 알려주세요. 시민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비무장한 시민들이 현장을 지켜냈어요. 저는 이게 정말 지금 대한민국 2024년 대명청제 이런 일이 말이 됩니까? 네. CNN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기괴한 결정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제 장 기자님 얘기 들어보면 이제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견해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제 아까 당 대표들이나 국회의원들을 체포를 해서 확실히 계엄령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려고 했다. 그렇죠. 나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결국은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패한 듯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준우 위원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어젯밤에 이 계엄령에 관해서 선포를 김영현 국방장관이 직접 건의했다. 국방부가 공식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 김영현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계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어요. 근데 계엄을 직접 건의했다? 자, 이게 본인의 의지가 정상적으로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9월 달에는 계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때의 판단,
자기는 맞고 지금은 계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러니까 판단이 바뀐 거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더 악화됐다. 예, 상황이 그때보다 이제 계엄의 어떤 이제 계기가 더 이제 강화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이유로 가능한 거는 아마도 또 대통령 의중을 미리 좀 알아서 또는 대통령과 논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본인이 절차적 법적 절차를 이제 거치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제안을 하는 이런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용도로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본인 판단이 바뀐 거, 두 번째는 대통령과 논의해서 이심전심으로 해서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제안한 거,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는요, 아마 본인도 알 것 같아요. 본인도 알 것 같고 지금 어쨌든 국방장관으로서 군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뭐 영화에서 보던 그런 일인데 탱크가 뭐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실제 탱크는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예전 사진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국방장관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생각에는요 오늘 내일 정도 해가지고 국방장관도 입장 표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른바 이제 계엄령과 관련해서 그동안 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사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다들 그럴 리가 없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결국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법무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갈등을 많이 빚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그 귀기한 결정이 내려지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요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한 거예요. 본인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있을 때 그때 자기 공관에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해가지고 다 모여서 이미 그때부터 계획을 했던 거 아닙니까? 어제도 동원된 사람들이 수방사의 특전대, 또 특임대, 특전사, 저 제1공수여단 다 동원된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지금 작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본인이 인사청문회 할 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용납하겠냐. 10월 달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민주당이 계엄 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국민을 기만한 게 아니면 누가 기만한 겁니까? 어떻게, 그리고 어저께 이런 얘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중과 부족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해제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중과 부족이 무슨 뜻입니까? 적을 수적으로 상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미 국회를 적으로 돌려놨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 나라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건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 내야 되고요. 대통령께서 이거 해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해임 이전에 본인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옷 벗고 나가야 됩니다. 자, 신조부 대변인.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김영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해임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내각의 총사퇴를 아마 건의할 거를 두고 지금 의원총회를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군인이 국회에 진입을 해서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한 것, 이거는 내란 음모죄입니다.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내란 음모죄 재판에서요. 국회의원의 등원을 방해한 혐의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저는 현장에 계셨던 우리 장병들께서는 상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그 임무 수행을 하신 겁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그 지시의 총책임은 어디인지, 그 몸통은 어디인지 철저하게 밝혀서 대법원 판례대로 내란 음모죄 적용시켜가지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11시에 나온 포고령 보면요. 마지막에 처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처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어느 천지에 군인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군인이 국민을 처단하겠다고 합니까? 그것도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그 어떠한 목적도 없이 미친 광란의 계엄을 통해서 국민을 처단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엄사령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분들 모두 일일이 다 찾아내서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내란 음모죄 철저하게 적용시켜가지고 법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고서는 대한민국 정상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성공하면 혁명이라는데 실패했으니 이제 탄핵하고 김건희는 특검 받아라.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아무리 그래도 192석 야당이 있는데 계엄이 성공할 거라고 윤 대통령이 시도했을까? 뭔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전히 좀 이해가 안 의구심이 가죠.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계엄군들아 진짜 미안하다. 이런 세상에 살려고 군에 갔나. 내 동갑내기 친구들이 제일 불쌍하다. 뭐 20대 시청자 같습니다. 예산안,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 이건 거부권 행사 못하니 계엄으로 가는 건가? 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이제 윤통한테 남은 카드는 임기 단축하고 계엄뿐인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지금 흔들리는 부분, 그 부분이 또 특히나 좀 가슴이 아픕니다.